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사람을 곁에 둔 적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말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이상하게도 본능적인 차원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맞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미묘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올라오는 경계심일 수도 있으며 마치 직관이 조용히 속삭이듯 여기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미소 뒤편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게 됩니다. 인간 정신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자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압해온 자신의 일부이며 이 억눌린 감정과 충동은 종종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은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증오나 질투, 시기, 원망 같은 감정을 품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죠.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어요. 신호는 항상 존재합니다. 매우 미묘하지만 한번 인식하고 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죠. 오늘 저는 겉으로는 친절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당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8가지 분명한 신호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하며 당신이 특정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경멸입니다. 다만 이 경멸은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이러니와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숨겨진 적대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격 대신 풍자와 빗대기, 날카로운 아이러니를 선택하죠. 당신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민감한 주제를 농담처럼 건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편함을 지적하면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유머도 이해 못해? 같은 말로 상황을 덮어버리죠. 이 행동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은 점점 위축되고 불편해지는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악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아이러니와 조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농담이 항상 당신에게 모욕감이나 열등감을 남기고 시간이 지나도 같은 주제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억압된 적대감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를 융은 개인의 그림자가 아주 미묘하고 때로는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투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아이러니를 사용해 당신의 성격이나 가치, 정체성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당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미묘한 사보타주, 즉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방해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이 누군가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때 그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은근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보타주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잘못된 조언이나 애매한 전달, 중요한 정보의 누락,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중요한 정보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일을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특히 그런 상황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만 발생한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융 자신의 실패와 열등감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 좌절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하며 타인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느껴야 할 무력감과 부족함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작동하는 경쟁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당신의 성취 하나하나는 그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축하 대신 이야기를 자신에게 돌리거나 당신의 성과를 축소하려 듭니다. 당신이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곧바로 자신도 비슷한 일을 해봤다거나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덮어버려요. 이런 침묵의 경쟁은 대부분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죠. 그 빛이 자신 안에 숨겨진 불안과 자존감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가 비교와 경쟁으로 변해버린다면 그 이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투와 원망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를 융은 그림자의 투사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키워내지 못한 특성을 타인에게서 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끊임없이 경쟁하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는 순간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중요한 순간의 무관심과 부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따뜻하고 배려 깊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질투와 적대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인 말과 미소로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문제를 축소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리를 비웁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성공할수록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억지스럽거나 공허해지며 결국 아무런 진심도 느껴지지 않게 되죠. 이러한 태도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늘 중요한 순간에만 바쁘다며 나타나지 않거나 당신의 성취 앞에서 무덤덤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향한 진정한 응원과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정한 지지는 처음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성공과 좌절 앞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미묘한 반응을 차분히 관찰하다 보면 결국 그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보다 태도가, 이로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게 되죠. 융은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일부 사람들은 내면의 불균형으로 인해 타인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 결과 차가움과 무관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진심 어린 지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조종과 통제, 즉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하고 모든 선택을 비판하죠. 이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의심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제는 사랑, 친절한 조언, 혹은 걱정처럼 포장되기 때문에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그들의 말을 들은 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만약 점점 더 확신을 잃고 스스로를 불신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조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내면 깊숙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불안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혼란을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신호는 뒤에서의 비판과 험담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이야기를 흘리며 퍼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왜곡되고 말은 과장되어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용히 확산시키죠. 이러한 행동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죠. 융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내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당신을 험담하는 그들의 말은 당신보다 그들 자신을 더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차가운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하며
힘든 순간뿐 아니라 빛나는 순간에도 곁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를 품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차가운 반응이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혹은 당신의 성취를 사소하게 만드는 말로 드러내게 되죠. 당신이 기쁜 소식을 나눴을 때 형식적인 반응만 돌아오거나 대화의 중심이 즉시 그들 자신으로 옮겨진다면 그 이면에는 질투나 왜곡된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거 했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했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억눌린 불만과 잠재된 질투의 신호입니다. 융은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가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며 다른 사람의 성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결핍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비언어적 언어와 미세한 디테일입니다. 숨겨진 증오는 언제나 가장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태도, 순간적인 반응, 그리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신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잘못된 타이밍에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 억지로 굳어진 미소, 갑작스럽게 굳어버린 표정의 변화, 혹은 공기를 긴장으로 채우는 무거운 침묵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려 애쓰지만 몸은 언제나 가장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배신하죠. 겉으로는 당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내면에 숨겨진 적대감이 있다면 그 감정은 미묘한 제스처와 반응을 통해 당신을 향해 전달됩니다. 당신이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손과 몸짓이 갑자기 굳어지거나 칭찬을 건넬 때 목소리의 톤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면 주의하세요. 오랜 세월 심리학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몸과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의식적인 마음은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몸은 언제나 실제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억눌린 감정일수록 더 강한 긴장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분위기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이유 없는 긴장감이나 미묘한 불편함,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단순한 착각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길러온 본능과 감각을 신뢰하세요. 그 신호는 이성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말과 놀리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몸의 언어와 작은 디테일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8가지 신호는 카를 융의 그림자 이론이 우리의 일상적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신호의 공통점은 진실과 가면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미묘한 균열에 있다는 점이죠. 상대방의 말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그들의 태도, 반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합리화를 통해 불편함을 덮어버리려 하고 내가 오해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융이 지적했듯 우리의 무의식과 신체 반응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불편함, 이유 모를 경계심,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은 모두 그림자가 투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마찰의 신호일 수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신호들을 반복적으로 감지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을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자기 이해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 상황이 나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행동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깊은 통찰이 주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행동의 패턴과 에너지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은 말보다는 반복되는 행동과 비언어적 신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내면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적인 불편함은 무의식이 보내는 아직 언어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경보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가장 복잡한 지식이자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우리를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빛나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죠.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 깊은 통찰의 흐름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비친 그림자의 신호를 읽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를 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힘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그림자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가 타인에게서 감지하는 그 모든 은밀한 적대감, 질투, 조종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자신이 내면에서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묘한 사보타주에 분노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즉 가면 뒤에 숨은 불안을 간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단순히 타인을 판별하고 경계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림자 이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경계에서 성장으로, 의심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사의 인식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특정 행동에 주목하세요. 그 행동이 당신 안에서 어떤 강한 감정, 분노, 슬픔,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느껴보십시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특히 강렬하게 반감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 우리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린 자기 자신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스크린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이 특정 행동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가? 스스로에게 용기 있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이와 유사한 충동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비슷한 패턴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적은 없는가? 이 질문들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 인식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인정하고 의식의 비달애로 대려와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경쟁심이라는 그림자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한 건강한 동기와 추진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통제력이라는 그림자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타인의 삶을 지배하는 데 쓰기보다 자신의 삶을 더 잘 관리하고 조직하는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오는 은밀한 신호를 읽는 기술은 결국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방패이자 더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한 내면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치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비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카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적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결국 그 적이 우리 자신 내부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적과 화해하며 더 큰 전체性,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여정이 결국 진정한 개인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림자 이론을 이해하고 타인과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깊은 통찰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진정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카를 융의 통찰을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한 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반응 대신 관찰 모드로 전환하라. 누군가로부터 은밀한 적대감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 분노, 상처, 당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과학자처럼 차분히 관찰 모드로 전환하세요. 아, 지금 상대방의 그림자가 투사되고 있구나. 이 행동은 그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지 나의 전부를 정의하는 평가가 아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이 심리적 거리두기는 당신이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2. 관계의 패턴의 지도를 그려라. 특정 사람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일회성 사건으로 치우지 마세요. 메모장이나 마음속에 관계 패턴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성공, 기쁨을 나눌 할 때 주로 화제 전환, 축소, 침묵으로 반응한다. 그 사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변명, 부재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패턴을 기록하면 감정에 의한 혼란에서 벗어나 상황의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3. 명확하고 침착한 경계선을 설정하라. 사일런트 바운더리, 은밀한 적대감은 모호함과 애매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반응은 명확하되 불필요한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러니와 조롱이 담긴 농담을 들었을 때 큰 소리로 따지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당신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라고 차분히 되묻거나 그 표현은 내게 불편함을 줍니다. 라고 사실만을 담백하게 전달하세요. 사보타주를 감지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중요한 일정이나 정보는 이메일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스템을 변경하는 제안을 하세요. 이는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틀을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4.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타인의 행동이 당신을 자극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 발견의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그 사람의 비판, 냉담에 내가 크게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내 안에 자기의심, 열등감, 버림받을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며 이 내적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타인의 그림자에 반응하는 지점이 바로 당신 자신이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안내서가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재배치하라. 당신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림자 투사가 만연한 관계는 배수관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성장과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에 에너지를 재배치하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정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비옥한 토양에 심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자의 신호를 읽는 기술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게 만드는 검은 안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한 현미경, 보다 균형 있게 서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깊이를 받아들입니다. 이 완전한 이해와 용기의 과정이 바로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이로써 그림자에 관한 우리의 깊은 여정을 마칩니다. 이 통찰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욱 자각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